자, 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소송 대리가 남았어요. 소송 대리는 사실은 피해진 많은데 널널이 많고, 그래도 이제 개념만 잡고 방향만 제시할게요. 이게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원고 피고 이름으로, 요게 이를 말하는 거, 이렇게. 이거는 적격자 제3자 소송 담당의 이 경우고, 대리인은 이렇게 원고 이름으로 대리, 피고 이름으로 대리, 이렇게 이거를 원고 피고를 당사자 그러잖아. 원고 피고 당사자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을, 이거를 대리인, 원고 누구 대리인, 이렇게, 원고 누구 대리인, 이렇게 한다. 이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에게만 미친다. 대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리인은 당사자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남의 사건을 담당하는, 이거랑 다르다. 대리인이 아니다. 자, 요 정도 보고 넘겨서, 여기는 좀 민법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인이 된 거를 임의 대리인, 본인 의사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된 거를 법정 대리인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넘어가고, 민법상 대리와 차이 방향만 좀 언급을 해놓으면, 민법상 대리관리 소송 절차의 원활 신속 안정을 위해서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하게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대리권의 범위를 서면 증명하게 해놨다. 왜? 대리권이 없으면 아까 봤죠? 재심 사유가 된다니까. 대리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곤란하겠다. 사항고 이유는 물론이고 재심 사유가 되는데요. 나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재심 사유도 원칙은 기간 정함이 있어요. 형사 사건은 재심 기간 정함이 없는데, 옛날 것도 지금 유신헌법 시절에 재판 지금도 재심이 가능한데, 민사는 재심 사유가 있어가지고요, 기간 넘으면 못해요. 근데 이 무권 대리는 기간 정함도 없어요. 재심 사유가 기간 언제까지 재심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엄청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가 분쟁이 될까봐 서면으로 대리권을 지금 이런 걸 막으려고. 그리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통지해야 돼. 요 관련해서 또 체계 설명이 나와요. 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대리권 조항이 법인의 준용이 돼, 법인. 법인이 관념적인 거라 재판에 못 나가잖아. 법인의 대표자가 나가잖아, 대표자. 대표자가 이걸 무권 대리를 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준용을 한다고. 그래서 대표권이 소멸하면 통지해주게 돼 있다니까? 통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워카심정은 어떤 일이 있어? 내가 A 회사 원고나 피고가 돼서 대표이사로 재판하고 있는데, 상대방하고 재판하고 있는데, 나를 잘라버렸네. 기분 나쁘네. 워카심정에 상대방한테 합의해버려. 물 먹으라고. 유효하대요, 판례가. 소멸통지 안 하면. 이게 이제 요새 워카심정 맞으면 알잖아. 잘리면 억울한 심정. 화가 나니까 재판하다 말고 소를 취해버려. 취하면 안 되는 사건을 취하고 가버려. 괜찮대요. 그래서 이걸 통제하는 제도가 나왔다니까. 알고 보면 쉬워. 조항만 알면 돼. 범위를 법으로 정해놨었다. 그래도 이거를 대리인이 변호사면은 법으로 정해진 대리권을 손을 못 대게끔 해놨고,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가 아니고 개인이면은 제한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표현 대리가 적용이 안 돼. 결론은 표현 대리가 뭐야? 표현 대리가, 자, 민법에 보면, 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대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 대리인을 통해서 하더라도 효과는 자기한테 오는 거지. 이 대리에는 유권 대리가 있고 권한 있는 대리, 무권 대리가 있어요. 유권 대리는 당연히 이 사람에게 일리 오지 이렇게. 권한이 없는 무권 대리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 표현 대리가 있고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원인 제공을 한 거야. 권한은 없지만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서 대리인 것처럼 대리권이 있는데 대리권보다 오버되게 해서 월권행위를 했거나 대리권이 있는데 소멸했거나 등등 뭔가 원인 제공을 한 거고 이거는 전혀 무관한 거지. 이건 무효래요, 무효. 근데 요거는 세모 아니야, 세모. 이게 무권 대리, 표현 대리인 거를 상대방이 상대방이 이걸 진짜인 줄 알고 믿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을 보호해서 네가 책임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네가 책임지고. 그래서 이건 세모라고, 세모. 거래 안전을 위해서 비록 무권 대리라도 네가 원인 제공을 한 경우에는 얘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고려하는데 소송행위에는 거래가 아니다. 전부 무효다, 무효.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나중에 있는데 시험 사례, 실무 사례는 여러분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증이라는 거 있어요. 공증. 이 재판 안 하고 이 공증을 받으면요 재판 받은 것처럼 집행권원이 돼서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 이 공증을 받는 거를 이걸 강제집행 인락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소송행위래요, 소송행위. 그래가지고 자, 이혼한 전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전 남편이 여자 인감 갖다가 여자 모르게 공증을 써서 돈을 뺐었다. 그러면 공증실은 남편이 인감 가져왔고 인감 도장 가져왔고 증명서 가져왔고 나는 믿었다. 여자는 맡긴 적 자체가 없다. 아니면 맡기더라도 그거 하라고 맡긴 거다, 이거 하라고 맡긴 거다.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새마을 금고 연장해야 된다고 인감 떼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새마을 금고 안 가고 사채 사모니까 돈을 뺐었다. 공증을 해가지고. 이런 게 판례가 다 무효다. 왜? 다 무효다. 공정증서 작성, 강제집행 인락행위는 소송행위인데 표현 대리가 적용 여지가 없다. 다 무효다. 이혼 전 남편이 공정과 다 무효고. 그래서 본인을 보호한다니까. 이 판례 사례가 나중에 이거랑 연결되는데 참고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다른 점을.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표현 대리를 아니 피고가 이거 회사다. 이거 회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김갑동이다. 그래도 이 김갑동에서 재판 이겼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대표자가 아니래. 대표권이 없대. 이런 경우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여기서 판례는 안 된다. 학소는 이거 잊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 제공이 언급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수동대리는 이렇게 법정대리 뭐를 생각하라? 한 살짜리를 생각해라. 원고가. 부모가 다. 법정대리인 본인에 비슷하다. 지위가. 유사해요. 이거 탈고 권한이나 범위가 권한이나. 그러나 물론 법정대리인도 본인은 아니지만 증인을 쓰더라도 소송대리인은 증인이 돼요. 증인. 원고 피고가 아니니까. 법정대리인은 당사자 본인 신문으로 물어봐야 돼. 제3자 증인 자격이 없어. 거의 본인에 유사해. 이 소송대리인 자격 변호사대리 원칙의 예외. 아까 소호가가 1억 원까지는 허가받으면 시험 문제가 임대차 보증금 8천만 원짜리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다. 남편이 노무사다, 법무사다. 남편이 소송대리 할 수 있느냐? 변호사가 아니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소송대리 범위 제한이 돼 있다. 제한을 못 한다. 신급 대리 원칙이다. 1심, 2심, 3심 따로따로다. 이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무권 대리,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라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인하게 된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적용이 없다. 이런 것들을 제가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지 너저분하게 이제 공부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를 찬찬히 내 거로 만들면서 한 달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추석이 끼기 때문에 5주가 돼요. 예습할 필요 없어요. 복습하고도 암기하면 안 돼. 처음부터 암기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끝까지 보는 동안에 5초 작전만 가능하게끔 익숙해져요. 자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거 이제 일 끝날 쯤 되면 이거 하루면 되겠어. 하루면 여긴 끝나.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보면 하루 이걸 계속 자꾸 줄여나가는 거지. 저절로 줄여나가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지고 저절로 써지게 되고 나중에는 시험 임박해서 방금 보고 보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도 여기 조금씩 관련되고 그런다니까. 자, 이제는 오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여기 이 전체에서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되게 여기가 또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여긴 많이 했던 거 소장 쓰는 거 이거. 여기 문제가 중복 소송 금지, 소장 효과 이런 거고. 이거 여기가 소장 쓰는 방법, 심사, 필수적 기재사항, 인지소송 단료, 소송 계속, 중복 소송 금지 이거라고. 자, 변론 증거에서 변론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몇 가지 보면 필수적 변론, 필요적 변론,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돼. 필요적 변론. 이거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기일혜택으로 불이익이 있어. 임의적 변론은 이제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되는 건 결정. 이거는 판결 안 해도 돼. 임의적으로 해도 돼. 이거 죄척 재판, 기피 재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판결을 결정으로 해. 판결로 안 하고. 이거는 이 신문하도 돼. 신문은 기회만 줘도 돼. 이건 임의적 변론. 임의적 변론은 불출석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임의적 변론은 불출석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심리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시간상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단계에 가서 이제 소제기, 변론, 증거 파트에 가서 양이 얼마 안 돼. 거기는 그 파트에 가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오늘 첫 워밍업으로 전체를 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심판의 대상의 소송물에 대한 주도적 권한을 당사자한테 주는 걸 당사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라는 앞에는 당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적 자치. 내 맘대로다. 소송을 하든 말든 이 법원에 있는 거를 직권주의 그러고요. 이 심판 대상을 재판하게 한 자료, 사실과 증거 수집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걸 당사자 변론주의, 법원에 있는 걸 직권 탐지주의 그래. 이거 반대말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반대말 이렇게. 이렇게 반대말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건 차원이 다른 개념이야. 이것도 차원이 다른 개념이야. 심판의 대상에 대한 거고 이건 자료 수집에 관한 거야. 이거 심판의 대상 자료 수집. 자, 여기만 이것만 이제 이게 청구 포기, 청구 인락, 화해가 여기가 가능한 거야. 여기 소송물을 청구 포기, 인락, 화해. 이거는 자백 자료. 자백이 있더라도 판결은 따로 내려야 돼. 이 심판 대상과 이거는 그래서 이제 뒤에 잠깐 보면 처분권주의는 이거요. 이렇게 먼저 보면 소송의 개시나 심판의 대상이나 범위나 종결 당사에게 주도권을 줬다. 사적 자치 내 맘대로다. 이건 소송물에 대한 처분 자유이기 때문에 변론주의하고 다르다. 자료 수집 주체하고는 다르다. 자, 절차 개시, 심판의 대상 범위.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한 것보다 먼저 주면 안 돼. 신청한 당사자가 청구한 거 범위 내에서만 재판해야 돼. 처분권주의 위배야. 이거 아니면 처분권주의 위배야. 범위, 종결도.
자, 그 다음에 이게 변론주의가 제일 중요해요. 변론주의. 이게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재판 대상으로 해라. 사실 자료를 주장해라. 주장하지 않은 건 재판하면 안 된다. 여기서 주요 사실은 주장한 것만 재판 대상이 된다. 주장하지 않은 거는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장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을.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야, 이 사례를.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하는 거야. 소송 자료로 주장하는 거랑 증거 자료를 분별해, 이렇게.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알았더라도 정식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면 판결 기초로 하면 안 돼. 주장을 해놓고 증인을 해야지, 주장 없이 증거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소송 자료하고 증거 자료는 구분한다. 주장을 한다, 자료를. 예를 들면 이거지. 피고가 변제했다는 항변을 안 했는데, 갚았단 말 안 했는데 증인이 갚은 걸 인정하더라도, 판사가 믿더라도 증언 가지고 바로 변제했다고 하면 안 돼요. 주장을 안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찬찬히 그때 가서 보면 주장. 여기서 역과장만 볼라래요. 모든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요 사실만.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은 주장 안 해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대요. 자백도 주요 사실만. 여기서 이제 주요 사실이 뭔지를 공부하게 돼요. 간접 사실이 뭐고 보조 이 증거 능력, 그러니까 주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돼요. 그 요건 사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명도 청구권이 있잖아. 명도 청구권. 명도 청구권은 소송물이잖아. 심판의 대상. 명도해라. 근데 이게 명도 청구권이 있으려면 첫째, 임대차가 맺어졌어야지. 임대차 맺은 적이 있어? 두 번째, 임대차가 끝났어? 세 번째, 걔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 요렇게 돼야 임대차를 체결해서 내가 너한테 내 물건 줬는데 네가 끝나는데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도 청구 생기는 거지. 요 하나하나 사실을, 이게 인정돼야 요거를 주요 사실, 그런 거, 주요 사실. 응? 원고가 이걸 법원에 밝혀야 돼. 이걸 얘기 안 하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장했는데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자백이 되는 거고, 다투면은 증거를 대는 거야. 이게 3원칙이야. 간접 사실은 주요 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 차용증이. 돈을 빌려줬는데. 근데 매달 이자를 보내왔어.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온 금액이 들락거리면 투자금일 수도 있어. 투자금. 근데 매달 이자가 똑같은 금액으로 매달 들어왔어. 빌려준 거지 뭐. 이자 줬으니까. 응? 이게 간접 사실. 증거 능력이나 증거 자료에 관한 주장 사실은 보조 사실, 그래. 보조 사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 주요 사실. 주요 사실만, 이건 이제 자꾸 반복해야 돼, 여기도. 그때 가서 사례를 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요 사실을 주장했는데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해야 돼. 다투면 이것도 증거도 본인이 내야 돼. 직권 증거조사 금지. 예외적으로만 하고. 안 돼. 이게 3원칙이야. 이게 3원칙이야. 이게 반대말이 뭐야? 직권 탐지주의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무슨 교수님인지 국민대학교 교수님이 직권 탐지주의 설명하시오 내면 못 쓴다 이거야. 너무나 쉬운데. 왜? 반대말이다 이거. 반대말. 직권 탐지주의는 법원, 그래서 3원칙이 이렇게. 주장해라.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해라. 다투어도 직권 요구하지 마라. 이거 반대말이야. 주장 안 해도 직권 탐지해라. 자백해도 의미가 없다. 직권 증거수사해라. 이 3원칙만 써도 점수가 나온다. 이 원리만 잘 알면 나중에 조금만 더 보탠대요. 이게 원리만 그 흐름만 알면.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야? 본안에 관한 거야. 본안 재판할 때 소송물의 처분권주의. 이거를 전제로 자료주의,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근데 본안 말고 소송 요건 있잖아. 소송 요건. 소송 요건에는 아까 말했잖아. 원칙은 직권수상이 대부분이지만 이것도 있잖아. 이 직권조사상에 대한 조사 방법,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제3의 방법으로 할 거냐? 이 중간 영역으로. 이거를 직권조사 그런다. 그럼 통설 판례는 직권조사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직권조사. 직권조사 사항이 뭐야?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서 판단할 사항. 이 직권조사에 대한 조사는 직권조사라는데 이거는 변론주의도 아니고 직권탐지도 아니고 중간 입장.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건 자백이 되고 안 되고. 이거를 원리를 알고 쓰면 말이 비슷하지만 틀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주장할 때 얘기인데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명권이라고 분명하기 위해서 묻고 해서 질문하고 이걸 할 수도 있고 또 밑에 간과했음이 분명한 거는 진술 기회를 주고 해서 좀 보충을 해라. 성명권도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 그 취지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론의 큰 틀 나중에 이제 증거를 건너가서 여기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시간 남은 동안에 흐름을 좀 보려면 여기 시험 문제가 4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4개밖에 안 나와 시험이. 개념, 소취하, 청구 포기는 원고가 포기하는 거고 이거 상대방이 있는 거. 이거는 소송물을 심판의 대상을 이게 자백과 달라. 자백과 심판을 인정하는 거야. 재판 끝났어.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자료를 인정한 거라. 이 자료를 근거로 재판을 또 해야 되는 게 자백인데 이건 심판 자체를 일방적으로 포기, 일방적으로 포기, 인락 이거는 둘이 양보한 거. 이거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송 종료 사유를 먼저 보면 종료서는 판결 끝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적 자치 원칙 때문에 재판 안 하고 소취하로 끝나는 것도 있고 화해로 끝나는 것도 있고 조정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일방적으로 원고가 포기하는 거, 일방적으로 피고가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또 화해도 있고 화해. 자, 이게 뭐냐면 소송이 끝났어. 취하가 됐어. 근데 얘가 취하됐는데 자꾸 재판해달래. 끝난 걸 가지고. 그러면 자, 이미 소송이 종료됐는데 자꾸 재판해달라고 그러면 날짜 잡아달래. 응? 종료가 됐는데 나중에 보면 필요적 변론기일에 2번 이상 안 나오면 취하 간주되는 것도 있어요. 법정이 안 나왔어. 또 안 나왔어. 2번. 그리고 한 달 안에 날짜 잡아달라고 신청해야 되는데 한 번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날짜 잡아달라고 신청도 안 했어. 왜? 판결은 하려면 반드시 필요적으로 변론을 해야 돼. 판결로 내려면 필요적으로 변론을 해야 돼. 변론을 하면 출석해서 말로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안 나오면 변론을 못해. 그럼 재판을 못해. 이걸 방지하려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출석을 안 하면 2번 이상 출석 안 하면 쌍불 그래가지고 출석 안 하고 한 달 안에 날짜 안 잡으면 취하 간주를 해버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속 안 나오다가 왜 법원에서 날짜를 안 잡아주지? 고 날짜 잡아달라고 오거나 이렇게 그러면 심리를 해서 여부에 관해서 심리를 해서 종료가 끝나지 않은 건데 잘못 끝난 거로 하면 재판을 계속 하면 되는 거고 끝나지 않았으니까 재판하면 되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미 끝났는데 쓸데없이 날짜 잡아달라고 하면 소송 종료 선언을 해야 된다. 판결로. 이렇게. 이게 의외로 종종 시험에 자꾸 나오니까 판결로 이 사건이 판결로 이렇게 주문이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걸 판결로 사람은 기대한다니까. 제가 겪어본 것 중에는 2번 불출석하면 2번 불출석하고 한 달 안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날 한 번은 더 잡아줘요. 근데 2번 불출석하고 한 달 지나고 이틀 뒤에 한 달이 지난 거야. 왔어. 큰일 난다 이거. 취하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틀이나 지났어. 너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기일 지정 신청을 했어. 판사가 날짜를 잡아주네. 재판 날짜를. 야, 그리고 변론을 얘기를 들어주네. 나중에 선고 다음 달에 하겠다. 그래서 기대를 엄청 했지. 판결했어. 근데 판결 듣고 오더니 이상한 판결을 했다는 거야.
원고 청구 기각도 아니고 승소 판결도 아니고 뭐 판결이 종료되었다 이런 판결도 있냐. 이게 바로 소송 종료 선언 판결. 책 보다 보면 자주 나와요. 기일이 끝난 거 뒷부분으로 갈수록 소송 종료 선언. 소취하는 건데 피고가 응하면은 동의를 받아야 돼. 왜? 얘가 계속 취하면 또 제기할 수 있거든. 취하면 또 제기하고. 그러니까 피고에게도 유지이익이 있기 때문에 변론 이거 제출한 뒤에는 동의를 받게 돼 있어. 여기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알아요? 소취하가 사기당했다. 사기. 상대방이 내가 돈 줄 테니까 취하해. 그래가지고 취하했더니 돈 안 준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서 내가 취하된 거 얘가 거짓말했다. 취하를 없던 거로 해달라. 이게 되느냐가 큰 문제로 등장해요. 안 된다. 이 구속적 행위는 재심 사유가 있을 땐 된대요. 소취하가 재심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게 취하된 거라면 형사처벌 받을 정도의 그러면은 취하가 무효가 되지만 원칙은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이제 사례로 종종 나와요. 그리고 취하되면 처음부터 없던 게 되는데 이게 종국 판결 후에 취하하면 재소 금지. 이게 이제 실무상 많이 문제가 돼요. 이 재소 금지가 시험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소를 제기했던 사람이 취하했다가 또 제기하는 경우는 판결 나기 전에는 다시 할 수 있는데 판결 후에는 이 장난치는 거 막으려고 못 지우게 하잖아. 근데 여기서 실무상 문제되는 게 첫 번째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소를 바꿔. 이겼던 거를 뒤로 바꿔. 이거 다른 거로. 그러면 이 교환적 변경하면 이거는 취하가 되고 이게 새로 제기한 게 돼서 이거를 나중에 또 원치 못한다. 판결 선고 취하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난이도가 높은데 나중에 공부하게 될 때 알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실제 사례 나오는 게 어렵고 또 노무사 시험이 아니라 저 변리사나 변호사, 법무사로 어렵게 나오는 게 잘 보실래요? 채무자가 이렇게 제3채무자한테 채권이 있었어요. 나한테 얘 채권이 있고 내가 대신 제기했어. 이거를 대위 소송을 제기했어. 대위 소송을 제기했어. 얘가 판결이 기각이 됐어. 기각. 얘만큼 알지를 못해가지고 대신하다가 기각이 됐다고. 이 재판에 진 게 얘한테도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남의 걸 재판해놓고 잘 재판하든지 개판 쳐놓고 이거 내가 집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얘가 판례가 알았을 때는 미친대요. 얘가 대신 재판한 걸 알았을 때는 결과 너도 책임진대. 네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제 봐봐요. 얘가 진 다음에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는데 얘가 직접 제기했어. 소를 또. 얘가 제기하고 오는데 이렇게 지금 중복소송이 되는데 저를 제기했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영문 모르고 재판하다 지니까 제가 제기했으니까 내 걸 취하했어. 이렇게. 소를 취하했어. 제가 하니까. 그러면 이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 판례가 이 판결 난 거를 얘가 알고 있었으면 종국 판결 효과가 여기 미치기 때문에 판결 후 취하기 때문에 얘도 재소 금지래. 얘 소를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를 이해 못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대위소송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누구나. 단순 무식하게 재소금지 또 하는 거 물어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재소금지를 얘가 제기한 거를 취하한 다음에 얘도 재소금지 불이익을 받느냐. 그런 식으로 대위가 연결돼서 어려운 거예요. 이건 시험이. 그러니까 그냥 여기 말해서는 원칙은 재소금지고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소를 제기했어요. 승소했어요.
명도 소송을 제기했어. 명도. A가 B한테 나가라. 명도에서 1심 승소. 나가라. 항소했어. 얘가. 왜 나가냐? 항소. 항소 중에 합의 봤어. 합의 어떻게? 내가 네 거 다 살 테니까, 돈 주고 살 테니까 취하해라. 취하했어. 취하했어? 근데 얘가 안 사. 명도 소송은 없어졌고 취하해서 돈 주고 안 사. 이거 장난친 거 아니야. 이때 첫 번째, 소취하가 무효냐? 아니래. 사기만 가지고는 안 된대. 형사처벌 받을 정도 된 몰라도 재소 금지 가능하냐? 이 경우 가능하대요. 이게 내가 소를 취하게 된 게 요렇게 어떤 합의가 있어서 취한 건데 이걸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심도하게 재소 금지 원칙인데 예외를 공부하는 거야. 예외. 근데 그 쉬워요. 나왔던 게 그것만 나오면. 그래서 지금은 맛배기로만 얘기를 한 거. 너무 또 건성으로 뚝뚝 뛰면 너 그런 줄 알까 봐. 청구포기인 낙은 청구포기는 원고가 포기하는 거고 패소 판결이야. 원고. 청구인 낙은 피고 패소야. 일반적 승소지. 이건 조서가 만들어진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인낙 조서가 만들어져. 이렇게 인낙 조서. 이렇게 이거를 인정했다. 그러면 끝난 거야. 이렇게. 이건 소송물에 관한 거야. 이 소송물에 관한 거야. 이거는 저기랑 달라. 자백과 달라. 자백은 공격 방어 방법이라 이걸 전제로 판결을 또 내려야 되는데 청구 인낙은 소송물에 관한 거라. 그리고 화해, 양쪽이 양보한 것도 조서를 만들어준 끝이야. 이것도 이렇게 화해 조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화해가 안 되는데 화해 권고 결정하는 게 있어. 판사가 일방적으로 화해하라고 권고해. 여기에 2주 안에 이 일을 제기 안 하면 이것도 끝나. 이거 그냥 개념만 알면 돼. 이렇게 화해 권고 결정 이렇게 해라. 2주 안에 일을 제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판결의 기판력, 시적 범위, 물적 범위, 주관적 범위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주관적 범위,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이런 걸 공부하게 되고, 여기 파트는 4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객관적 병합, 청구 변경, 확인해소, 반성. 내용도 쉬워요. 저기 단순 병합은 이렇게 철거하고 인도하고 월세내라. 이렇게 철거, 인도, 소송물이 3개야. 이거 하나만 소송물이 아니고 이것도 이게 원고 피고 1명인데 이게 소송물이 3개. 단순 병합. 이거를 이렇게 이것만 판결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 일부 판결. 한 번에 다 판결을 낼 수 있어. 한꺼번에. 전부 판결. 이 전부 판결이면 요거만 항소하더라도 다 따라 올라가. 다만 불복 범위는 이것만이지만 심판의 범위는 이것만 불복한 거니까 이것만 불복의 대상이 되지만 전체가 올라가서 전체 사건이 항소식으로 계류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제 상소 불가분의 원칙. 이걸 나중에 공부를 하게 돼요. 예비적 병합이 있어. 소송물이 주의적으로 이거 재판해달라. 예비적으로. 이거 모순 관계일 때. 모순 관계일 때.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대금 달라. 만약에 무효라면 내가 건네준 거 돌려달라. 이렇게 주의적, 예비적. 청구 취지를 주의적, 예비적. 청구 원인도 주의적, 예비적. 이렇게 쓰면 돼. 심판 어떡할 거냐. 이게 인정이 되면 이거 심판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가 인정이 될 땐 이거 심판하고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빼먹지 말고 하고. 선택적 청구가 있어. 모순이 아닐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 또는 선택적일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돼 나중에. 그죠? 청구 변경은 청구 기초가 동일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소송을 바꾸는 거야. 소송을 바꾸는 거. 변경한 청구 취지 옛날 거 바꾸는 거지. 변경한 청구 원인 이런 식으로 소송 기초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중간 확인에서는 뭐냐면 판결은 주문에만 생기다 보니까 주문에만 기판력이 생기고 이유에는 안 생기다 보니까 이유. 이거 이겼더라도 여긴 기판력이 안 생기니까 이걸 또 재판할까 봐 이거 재판하는 김에 이것도 기판력이 생기게 하려고 이렇게 이거 하는 중에 이것까지 중간 확인 이걸 중간 확인해서 이렇게 판결에 명도 사건 하는데 중간 확인 이렇게. 그래도 여기 판결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주문. 그러니까 명도 판결, 명도하는데 유치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싸움이 됐어, 이게.
유치권 있느냐 없느냐가 이유에서만 판단이 되고 주문에는 명도만 나오다 보니까 유치권 또 싸울 것 같아. 그러니까 유치권도 같이 이렇게 사건 번호가 두 개가 돼버려. 하나 더 붙어가지고. 원래 판결에 요건 이후에 나오는 거지만 기판력 받게 하려고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요 개념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반소가 있어. 원고가 피고한테 피고가 깍으로 원고에게 반소 그러지. 반소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렇게 반소 청구 취지, 반소 청구 원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공동소송이 요게 이제 시험에서 요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여기에서 이 중복제소, 여기에서 기판력, 여기에서 이 공동소송하고 독립당사자. 이 공동소송은 통공과 필공 이렇게 합의를 확정되냐 안 되냐. 독립의 원칙은 따로따로고 이거는 통일시켜야 돼. 결과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엔 고유필공과 유사필공. 이거는 소송 공동이 강제된다고.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선정 당사자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대표자로 뽑는 거야. 아주 쉬워 내용은. 이렇게 선정 당사자 A. 자, 이 선정 당사자를 뽑은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 이들은 자기 소송을 얘한테 맡긴 거야. 여기 원고는 얘만 온 거야. 얘만. 소송을 단순화시켜. 소장도 얘한테만 보내면 돼. 근데 효력은 얘들한테 미쳐. 다 미쳐. 제3자 소송 담당. 자, 이게 공동소송 참가가 있어. 이거 원고나 피고의 공동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혼자, 원고, 피고 혼자 했는데, 여기에 나도 너 공동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공동소송으로 들어가 버리면 원고가 둘이 돼버려. 이 가능하냐? 필속 공동소송에서만 가능하다. 필속 공동소송. 판결의 효력이 미칠 때만 가능하다. 이거. 그리고 필속 공동에서 빠진 사람, 필공은 한 명도 빠지면 안 되잖아, 이게. 수동 공동이 강조. 빠지면 안 될 때 빠진 사람을 끼워 놓는 거. 이걸 필속 공동은 추가가 있다. 아, 그거구나. 보도 참가는 한쪽 사람이 누굴 돕기 위해서 참가하는 걸 말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원고 피고인데 얘를 도우려고, 이렇게. 얘가 채권자고요. 얘가 연대 채무자야. 연대 보증인. 얘 주채무자고. 분명히 얘가 보증인한테 재판받고 나면 얘가 물어내고 나서 나한테 구상 들어올 거 아니야. 얘가 이기면 나한테 구상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얘를 도우려고 들어가는 거지. 야, 얘 줄 거 없어. 이렇게. 피고 보조 참가.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기판력,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서는 요거는 참가적 효력. 이게 어떻게 사는 거야? 개념만 알면 돼. 기판력, 요건 참가적 효력. 보조 참가. 공동수속적 보조 참가는 보조 참가인이 힘이 약해. 보조만 하는 거라. 근데 공동수속적, 이거는 여기 보면 힘이 약한데 이거는 거의 힘이 좀 세. 보조적이지만 공동소송적이야, 적. 근데 여전히 보조 참가. 이게 다른 점이 공동소송 참가는 완전히 공동 원고가 되는 건데 원고는 안 되고 원고 급으로 보조 참가. 왜냐면 보조 참가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걸 인정하는데 이건 뭐냐면 얘는 보조 참가는 판결이 안 미치잖아. 판결은 누구한테만 미치니까. 여기만 미치고 얘는 안 미치는데 참가적 효력만 있는데 이거는 판결을 받는 애야. 보조 참가자가 판결에 이거 보조 참가는 이해관계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판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 분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제가 끄트머리라 뒷부분을 그냥 설명하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교시만 알아두면 되고요. 조금 욕심내면은 지금 얘기 방금 전까지만 알아두면 한 달치 분량은 그냥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고 지금은 이제 끝부분이라 그냥 시간을 조금 남아서 그냥 남았진 않았지만 도움 주려고 좀 약간 급하게 난이도 있는 걸 잠깐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보조 참가인데 이거는 판결을 받아. 근데 적격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해. 이럴 때 판결을 받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보조 참가할 경우에 좀 권한을 좀 세게 인정하자. 그래서 공동소송적인 보조 참가. 그 말 알면 나중에 공부하게 돼요. 소송 고지는
이해관계인 사람한테 소송에 들어오라고 알려주는 거야. 안 들어오더라도 참가적으로 그렇게 생겨. 딴소리하지 마라 나중에. 이렇게 소송 고지 이렇게 고지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피고지. 독립참가는 원고하고 피고가 싸우는데 잘 보세요. 원고 피고가 싸우는데 여기로 같은 당사가 되는 거를 공동소송참가 1, 2 되더라도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누락한 거 추가와 달리 독립참가는 이 소건에 야 니네 뭐야 내 거 가지고서 이 소송과 별도로 참가해서 야 이거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너 내한테 내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송 중에 양쪽 상대로 또는 한쪽 상대로 자기 청구를 하는 거야. 내놔 이렇게 삼면 소송이 되는 거지. 예? 이게 본소 청구야. 이렇게 피고가 원고에게 9천만 원 달라고 재판하는데 얘가 들어가가지고 야 원고 너 아무 권한이 없다 이거. 야 너한테 이거 나한테 내놔 너 이렇게 청구하는 걸 독립참가래. 이걸 그림을 잘 그리고 보면 별거 없어요. 앞에 절차 잘 이해하고 나면 이 3자 간에 모순 조촉이 없도록 노력하는 거 빼놓고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으면 앞에가 잘 돼 있어야 돼. 앞에가. 판결 이렇게 한다니까? 원고 피고 사건의 독립참가까지 넣어서 한 번에 판결을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의 판결을 따로따로 한다니까? 피고들은 독립참가인에게 더 줘라. 이렇게 원고가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서 나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판결은 얘한테 주라고 놨어요. 독립참가인에게 줘라. 원고가 달라는 거는 기각해버리겠다. 이건 없다. 일리 줘라.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송 중에 소송물이 양도돼. 원고가 양도되는 게 있고 피고가 양도되는 게 있어요.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거 있죠. 적격이 승계. 참가 승계가 있고 인수 승계. 소송 중에 내가 바꿔치기 할래. 그거 안 들어와. 바뀌었는데. 그때 강제로 끌어들이는 거. 참가 승계, 인수 승계. 참가 승계. 이걸 기입하려고 하고 비슷해요. 축정으로.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인수 승계, 참가 승계.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항소, 상고, 항고, 재신 개념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본 와밍업 됐고 좀 자세한 그때 가서 좀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간이 소송만 이것도 중간중간에 나와. 이것도 독립시험이 아니라 말씀드리면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소액사건 독촉 절차라고 해서 독촉 절차. 누가 이름을 독촉 절차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른 말로 지급명령 사건이다. 지급명령. 두 개가 있어.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초과하지 않는 사건. 금전 청구만. 그래서 특례를 인정했어요. 첫째 특례는 이행 권고라고 소송을 걸어도 너 그냥 갚아라고 권고를 해. 2주 안에 이 일을 제기 안 하면 끝나. 그냥 재판 안 해. 일거리 아주 이렇게 보실래요? 이렇게. 2주 안에 이 일을 제기하면 끝나. 이의제기하면 판결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의제기는 끝나고. 요게 이렇게. 이행 권고 결정. 이날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제가 확정됐다. 이렇게. 이런 제도도 있고요. 소액사건은 본 재판보다 특례를 둬서 소송 대리도 요 가족은 변호사가 아니래도 허가 없이도 할 수가 있고 허가 없이 누가 가족이면 그래서 법무사들이 여기다 법무사도 넣어달라고 했다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술에 의한 소가 가능해. 원래 소장을 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회 심리 빨리 끝내는 게 원칙이고 원칙만 그래요. 절차상 여러 가지 특칙이 있어요. 특정. 증거조사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특칙이 있어. 특히 상고 이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자, 지급명령 2주 안에 이 일을 제기 안 하면 끝나. 집행관 이의 제기하면 소송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이 지급명령 뭐냐? 이게 독촉자죠. 이게 독촉. 지급명령. 이날 송달받아서 2주 안에서 끝났다. 이 끝나는 거야. 재판도 안 가. 인치값도 10분의 1밖에 안 내. 엄청 싸요. 사람을 안 불러. 서류로만 해. 지급명령. 그래서 이건 이제 중간중간에 개념이 나와.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면 독촉으로 나온다고. 용어가 독촉 나오면 이거 절차 진행해서 지급명령을 말하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신청을 해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 안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이의 제기 안 하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이걸 소송법 이순 교수님 책 맨 앞에 있지만 난 맨 뒤로 갖다 놨다니까? 소송법 이상이 적정, 공평, 신속, 소송경제. 적정,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 공평, 양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우해라. 신속, 그래서 여기 제적 깊이 이런 것도 공평을 위한 거다 이거죠. 이걸 꼭 옛날같이 거대 담론으로 나올 때는 신속을 위한 제도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왔다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안 나와. 신속은 빨리 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경제라면 돈이 안 들게끔 근데 소송 구조 이런 거, 그리고 이상과 현실이 안 맞는다 그러나 이상일 뿐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칙, 소송 신의칙에 따라야 된다. 대원칙을 건전한 소송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이 소송 원칙이 책 맨 뒤에다 갖다 놔서 사실 이건 맨 앞에 나오다 보니까 이걸 한참 공부하고 에너지 소모하고 잔뜩 소모하고 중간에 들어가길래 제가 소송법의 이상, 신의칙, 그리고 관할, 제적 깊이, 대리 이거 보고 이 당사자 이거 쫙 보고 나중에 소송 요건, 소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쳐 있어. 그래서 이걸 제일 앞에 본 거다. 이걸 제일 앞에. 이거 뒤에 또는 의외로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맨 앞에 먼저 시작한 거 그렇게 한 것뿐이지 순서만 바꾼 거다.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소송법 전체 여행을 한 거예요. 전체.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 장점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앞에 3요소, 소제기, 변론, 증거, 소송 4가지, 화해, 취하 이런 거로 끝나는 거랑 한 6가지 기판력. 그리고 이거를 4가지, 객관적 평화, 반소 이런 거. 그리고 여기 공동소송도 필공이냐 유사필공이냐 하고 보조참가, 독립참가, 이건 보면 상소. 이걸 한 달 동안에, 한 달 반 동안에 줄거리 당첨해서 안 보고 쓸 만큼 만들지 말고 자꾸 봐서 자연스럽게 쉽게 이해하고 내 거로 만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내일 모레가 시험이라도 걱정 없고 이렇게 해야지 막 찍어서 하고 단문으로 외우고 막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또 목차 외우고 막 이렇게 자꾸 하는 과정에서 목차가 저절로 체계화가 돼요. 자꾸 보다 보면 그 목차 그렇게 달릴 수밖에 없어. 따로 막 외우고 그런 건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암기하려고 그러니까 외우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거는 이해와 반복이다. 다만 혼자 하기가 어려운 거는 개념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혼자 벅차게 이해하기가 실감도 안 나고 그런 거지. 이건 잘하면 어떤 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제가 일부러 책을 단문이 아니라 기본서 형식으로 어디가 나오든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오늘 첫 시간만 해도 돼요. 둘째 시간부터는 한 달치 앞으로 3요소를 한 거고 뒤에 마지막은 조금 급하게 했지만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이런 개념과 앞에 이 객관적 병합, 반소, 중간 판결 또 중간 확인해서 그 다음에 필공, 고유공, 독립참가 이런 서식 이런 것들이 있구나 맛배기를 간이소송까지 조금 급하게 했을 뿐이에요.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처음이 아니고 용어만 생소하지 않으면 대성공이에요. 어차피 공부를 혼자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시험장에 자기가 써야 돼.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어려운 이걸 자꾸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오늘 더운 날 긴 시간 동안 5시간 30분을 더 했네요. 6시간 반 했네요.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잘 선택하셔서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